축산, 검협전. 63화 규화역 어신동. 늦은 밤까지 연애를 베풀며 규화육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동굴길 너머의 적정을 살피며 쌍방의 어신동을 경계하네. 조심원 일행과 대가장 사람들은 이야기할수록 뜻이 잘 맞았다. 백기와 대영옥 남매는 황영극과 조심원이 검수를 할 줄 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탐복하며 허초를 내세워 조심스럽게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악을 제거하여 백성을 평안케 하고 약자를 돕는 것은 무리민의 본분이지요. 한데 황대협과 저는 2월 초사흘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선배 검선께서 서신으로 하명한 일이 있는데 반드시 당일에 서신을 확인하라 하셨답니다. 그 날짜가 바로 2월 초사흘이니 아무래도 하명받은 일을 이행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전에 대결한다면 반드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심원이 추은수 주순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덧붙이고 혹여 거짓이라고 생각할까봐 서신까지 보여주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보훈이 죽었으니 나군은 분명 약조한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이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니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초사흘까지 아직 많이 남았고 마을에 지내실 만한 집도 많습니다. 이곳 풍경이 악록산 못지않으니 괜찮다면 당분간 저희와 함께 지내면 어떻습니까? 만약 놈들이 초사흘까지 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따로 방법을 찾을 것이니 두 분이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백기의 진심 어린 권유에 조심원 일행은 대가장에 머물기로 하였다. 다들 메인 곳 없이 자유롭기도 했고 대가장 사람들과 뜻이 잘 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장태와 나구의 수많은 악행을 들은 이상 추운수의 명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백성을 위해 악을 제거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조심원과 황영극은 악록산에 돌아가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왔다. 2월 초사흘까지 머물다가 서신 내용을 확인한 후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백기와 대영옥은 큰 조력자를 얻어 매우 기뻤다. 한편 나구와 싸우다 부상을 당한 능조와 유윤중은 의술을 조금 배운 백기에게 치료를 받고 방에서 쉬던 중 새 검협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당장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능운봉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나자 백기가 안으로 들여 조심원 일행에게 소개했다.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원이 처음 무예를 배우던 시절 능조가 그의 사숙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덕분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짐을 챙겨온 조심원과 황현극은 2월 초사흘까지 머물기로 했지만 허월은 사부를 만나러 삼유동으로 떠나기 전에 집안일을 마무리해야 하기에 정월보름까지만 머물겠다고 하였다. 허월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백기는 일단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정월보름에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였다. 섣달 금음밤 대영옥이 큰 연회를 베풀어 세 사람을 대접했다. 그날 주점에서 놈들이 대가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대협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조짐이 없군요. 혹시 다른 꽁꽁이가 있을지 모르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황현극의 말에 모두 정신이 번쩍 들자 대영옥이 조금 더 말을 보탰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황대협 아니었으면 깜빡 잊을 뻔했네요. 이곳 골짜기를 규화역이라 부르는데 우리 대가장 말고 여가장이라는 집성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해 전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산봉우리 하나가 무너졌고 그때 유실된 토사와 돌이 골짜기로 쏟아져 두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원래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어신동이라는 동굴길이 있었거든요. 겨우 한 사람 드나들 만큼 좁은 동굴이지만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으니 여가장에 가려면 가파른 산봉우리 두 개를 빙빙 돌아가야 하지요. 사실 두 마을이 가깝긴 한데 썩 좋은 사이는 아니라 왕래를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이듬해 반란에 실패하고 도적대로 변한 오삼계 수하들이 여가장에 난입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모조리 약탈해갔다. 여가장의 순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가장은 산사태가 난 이후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었다. 수확철이면 어김없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탓에 늘 마음을 졸이다가 풍수가를 찾아갔다. 풍수가는 여가장의 용맥이 끊겼으니 그 자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 머물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여가장 사람들은 풍수를 맹신하는 데다 수년째 홍수를 겪은 후라 도저히 못 살겠다며 북은 산기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이미 일궈놓은 마을 경작지는 옮길 수도 없고 놀리기도 아까워 봄에 파죽만 해두고 작황은 하늘의 뜻에 맡겼다. 보금자리를 옮긴 그해 놀랍게도 물난리가 나지 않고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물난리가 났다. 결국 여가장 사람들은 산기슭 터전에서 생활하며 원래 마을 경작지에 농사를 지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두 집의 사람만 남아서 경작지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번기에만 왔다 갔다 하였다. 매우 번거로웠지만 비옥한 경작지를 놀리기 아까웠다. 그렇다고 팔아치울 수도 없었다. 여가장 사람들은 그 후에도 종종 풍수가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하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했다. 특히 산봉우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산의 기운이 여가장과 대가장 두 마을에 균일하게 흘렀으나 산사태 이후 모든 흐름이 대가장에 몰렸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가장이 경작은 가능하나 사람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산봉우리가 자연적으로 무너진 것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랍니까? 한데 여가장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무척 원망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단단히 방비하고 있어 어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여가장의 새 정착지는 기존 마을에서 오리남짓으로 가까운 편이고 이주한 지 몇 년 안 되어 기존 마을에 아직 멀쩡한 집이 절반 이상입니다. 진장태와 나구가 우리 마을을 직접 공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여가장 사람들을 꼬드겨 옛날 집을 빌렸을지 몰라요. 만약 연말에 방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어신동 길을 뚫고 절벽에 숨었다가 덮칠 계획을 세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대영욱의 말이 끝나자 백기가 바로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이네. 문보훈이 죽은 마당에 그 극악 무도한 놈들이 손 놓고 기다릴 리가 없지. 문제는 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2월 초사흘까지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할 수도 없고 우리 셋이 돌아가며 어신동 입구를 지키는 것이 좋겠네. 만일에 대비해 폭죽을 챙기고 낌새가 보이면 즉각 신호를 보내도록 하지. 이런 작은 일에 백대협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부를 찾아가는 일이 중하여 초사흘에는 힘을 보탤 수 없으니 보초서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허울이 불쑥 나서자 조심원과 황영극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세 분은 손님이고 길도 낯설지 않습니까? 명절을 함께 보내려고 머무시라 한 것인데 어찌 그런 번거로운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길을 안내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 오늘 밤은 먼저 허초에게 맡기고 허대협은 내일 밤에 가시지요. 백기가 이렇게 말하며 벌떡 일어나 허초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나는 일단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 오늘은 아우가 고생 좀 해주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허초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고 술잔을 비웠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러고는 준비된 무기를 받아들고 모두에게 예를 갖춘 후 자리를 떠났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